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촉촉한 빗줄기로 시작한 목요일입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이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결국 쫓겨난 고척돔 상인들 소식을 현장 연결로 전해드립니다. 8월 1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탁업체 계약 해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고척돔구장 일부 상인들에 대해 강제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김포 관산간 고속도로가 고봉산을 관통한다며 고양시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동두천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점 철거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석촌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와 고양시를 잇는 김포 관산간 도로 신설을 놓고 고양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양시 구간을 고봉산을 관통하는 코스로 변경했다는 건데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전진아 기자. 네, 고양시 성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포 관산간 도로 어떤 도로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김포 관산간도로는 파주 운정 3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은 6.7km인데요. 이 중에 고양시가 차지하는 구간이 5km에 달합니다. 예, 정 기자, 그런데 보통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이 더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큰 문제로 주민들은 소통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네. 고봉산 터널 반대, 김포 관산간도로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로 건설을 추진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환경훼손, 또 고양시 졸속 행정 등을 꼬집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동신 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선에 가장 가깝게 최단거리 노선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 파괴 또한 최소화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LH공사는 토지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104만 고양 시민들의 유일한 쉼터인 고봉산의 녹지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우회시키는 안을 아주 주민들 몰래 비밀리에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환경 훼손 문제도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고봉산은 그 면적이 약 280헥타르 정도입니다. 84만 평 정도죠. 그 범위는 남북으로 2.4km 정도이고 동서로는 1.2km 정도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도 이 고봉산의 녹지대를 도시공원 녹지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보존 관리를 유지해오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고봉산의 북쪽 능선을 3분의 1 지점에 3개의 터널과 절개지를 파헤쳐서 도로를 건설하는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고봉산은 고양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환경자산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고양시 전체 지역의 주민 대표들과 연대해서 이 대책위를 고양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대 가능한 시민사회단체 또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저지 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고양시장님께서 끝까지 이 사업을 백지화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운동을 고양시장 퇴진운동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대책위원장의 반대 이유는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재 역할을 할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양시는 이번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마을별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대책위는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서 집행부와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성석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였습니다.
6km 남짓한 도로 개설에도 이렇게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양시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연결, 구로구 고척돔입니다. 벌써 세 번째 연결이죠. 지난번에는 이 위탁업체의 계약 해지로 이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했는데 결국 쫓겨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고척돔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만히 해결됐으면 했는데 결국 상인들이 쫓겨났다고요? 네, 법원의 집행은 지난 금요일 오전 진행됐습니다. 네. 집행관들이 지하상가를 찾아 퇴거를 거부한 12개 상가 중 공탁금을 납부한 2개 상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가들의 집기를 꺼내 옮겼습니다. 예. 매장은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도 굳게 잠겨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매장 점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엄 기자? 상인들은 만나 보셨습니까? 네, 어제 한 음식점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만나봤는데 격앙됐다기보다는 예. 허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쟁점은 이번 강제 퇴거 조치가 적법했냐는 점, 또 이번 퇴거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주들은 위탁업체와 계약한 이후 동구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 곳들인데요. 예. 그런데 계약 이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공동영업자인 자신들에게 공단이 어떤 방식이든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예.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이유입니다. 예. 결국 지난 4월 공단과 위탁업체 간 계약 해지 이후 승인된 매장은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반면 미승인 업체는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 공단과 상인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는 올해 초 이들 매장과 계약 이후 2달간 꾸준히 승인을 요청했고,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취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예. 반면 공단은 구체적 현황 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은 임의의 문서를 통해 한 차례 공단 담당자에게 전했을 뿐 승인에 대해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엄 기자가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취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했다고요? 네, 위탁업체인 컬처리퍼블릭이 승인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작성했고요. 네. 또 이후 담당자에게 매장 변경 리스트를 담은 전자메일을 3차례 거쳐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공단은 다른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소송 중이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 공단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승인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 요청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서면을 통해 받은 답변입니다. 예. 강제 퇴거 조치까지 당한 상황에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척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승인을 위한 공식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가 가장 큰 쟁점 같은데 이 부분 계속 취재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돔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성북구 기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김치냉장고와 의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베란다에 놓인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키즈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천장의 조명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점에 다수의 배선이 설치돼 있던 점으로 보아 전기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성동구 광희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차돼 있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에서 시작돼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학교 강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강당에 학생과 교사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던 학교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 작동을 보고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지난 9일 기소한 신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의 허위 내용이나 비방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게시한 글과 동영상 중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이었다,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 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점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구 석촌시장의 상황,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양측이 입장이 맞서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시의회가 거리가게 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석촌시장 노점입니다. 길을 따라 군데군데 노점이 철거된 채 부지만 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는 상인 반대에 부딪혀 철거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7개인가 한 번에 뜯어버렸어. 거기를 쫙쫙. 응? 그냥 나오니까 그냥 호흡볼판이야. 다 그냥 기가 뭐 답답하지 뭐 그냥 말문이 맥혀가지고 뭐. 하지만 노점 관리 주체인 구청은 석촌시장 노점을 연말까지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확장하면서 그를 또 그 도로폭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공공사업들 때문에 그 노점상이 현재 존치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거를 하려고. 대안으로 25개 거리가게를 만들어 50명의 상인들을 수용하겠다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서 따로 거기서 25개라 하지만 또 한 집당 2명씩 준대요. 그러니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보여주기 행정이고 설치를 해줬을 테니까 장사가 안 되면 되니까 그만둬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듯 석촌시장 상황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자 시의회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시장이 거리가게 관리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자치구가 상생환경 시범사업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석촌시장 노점 상인들은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고 노점을 관리하는 자치구도 시 조례를 간과하지는 못해 석촌시장 문제가 해결 방법을 찾을 거란 설명입니다. 일단은 시민의 보행권과 상인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권을 지금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자치구청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통시장 내에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노점에 대해서 관리하고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조례는 8월 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례 채택 여부가 석촌시장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입니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동두천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는 등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미군 부대의 반환 절차도 미뤄지면서 이 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을 상대로 상권이 형성된 동두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입니다.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지가 들어선 후 점포가 3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등 거리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미군 기지 이전으로 군인들이 평택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오나요? 이거 없다고 보죠. 경력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뭐 장사가 돼. 그 장사한 데가 뭐 한두 군데 아니고 수백 군데는. 동두천시의 미군 기지는 모두 6개로 반환된 곳은 2곳. 캠프 호비와 KC 등 4개 기지는 반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반환 기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반환 공여지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치단체 힘이 힘들걸랑요. 네, 그렇죠. 우리 땅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봐야 그런 거고. 이게 전체로 국가 주도로 간다면 어떤 산업의 배치라든가 그런 거 전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같은 청이니까 교류하기 쉽고 해서 동시에 하게 되면 빨라지겠죠.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온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요즘에는 카페나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청년층의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가 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취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가 이를 위해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연보 씨. 폐지로 만든 박스나 포장지가 다시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버려지는 제품 박스 포장지를 재생하는 사업을 구상해왔습니다. 사업을 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심 씨는 최근에 준비해왔던 사업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요. 청년마루에 입주하게 되면서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OA 프로그램 교육이나 또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청년마루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겐 경영에 필요한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내동의 첫 번째 청년마루가 문을 연 이후 3곳이 추가로 개관했습니다. 청년들이 눈치 보지 않고 미래를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청년들이 편하게 누구든지 자신의 집 마루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청년마루에서 또래의 청년들과 미래를 준비하며 소통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내 지역의 청년들과 나와 같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 같은 청년들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활동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 청년마루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고민을 공유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구의 한옥마을에 시원한 죽부인이 등장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체험하며 더위를 떨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인데요. 진기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전통 음료와 함께 독서를 즐기고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 속에 여유를 만끽합니다. 또 다른 전통 가옥에선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조들의 여름철 필수품인 죽부인을 안고 모시베개와 이불도 시원함을 더합니다. 한옥을 직접 체험하고 더위도 피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인 남산골 바캉스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지만 대청마루로 들어오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걸어가는데 되게 더웠는데 여기 만화방 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신기해요. 한옥이 낯선 아이들은 물론 서양식 건물에 익숙해진 어른들까지 한옥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듭니다.
저희가 이런 옛날 집을 가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저부터도.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정작 저희가 외국 문화는 되게 쉽게 접하는데 저희 문화는 좀 어렵게 접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체험이 있어서 좀 많이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산골 바캉스를 위해 그동안 일부만 열렸던 한옥 내부가 전부 개방됐습니다. 가옥들을 겉에서만 바라보는 게 좀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한옥의 특성상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시원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그 선조들의 피서법들을 어떤 식으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낮잠 체험과 이제 그 만화방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즐기는 선조들의 피서법은 다음 달 30일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파주시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군 동의 없이도 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파주시는 육군 제9사단과 60사단과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9사단 관할구역인 연다산동과 축현리, 등원리, 덕은리 등 68만여 제곱미터와 60사단 관할구역인 상지석동, 영장리 등 114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앞으로 군 협의 없이도 파주시 자체 검토만 거치면 높이 8m까지 주택, 건축물 등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라게는 고등류의 껍데기를 집으로 사용합니다. 짊어진 껍데기가 무거울 법도 한데 내려놓지 못하는 건 아마도 갖고 있는 모든 것이자 유일한 보호막이기 때문일 겁니다. 장사만 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보도에서 전해드린 고척돔 상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인 그들은 어쩌면 껍데기를 뺏긴 소라게처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알몸으로 내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새 껍데기를 찾을 때까지 또 제도권으로 받은 상처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척돔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좋은 껍데기는 아니었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